안녕하세요. 유니브클래스 윤여정입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2025 학년도 수능이 끝나지 벌써 2주가 됐습니다. 내년에 한 번 더 할까를 고민하는 친구들이 해마다 갈수록 조금 늘어나는 추세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삼수를 경험한 선배, 고3 때도 했고 재수 때도 했는데 또 했고 이 각각의 시기에 좀 어땠는지, 필요한 자세나 마음가짐이 뭔지 일단 그 선배 한번 모셔볼 건데요.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이제 현역 때는 열심히 놀다가 이제 재수로 정시를 준비해서 중앙대 건축학과 23학번으로 합격을 했었고, 네, 이번에 수능을 한번 다시 도전을 하게 된 이제 권규범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안면이 있고요. 재수할 때 노베에서 진짜 고1, 고2, 고3 때 공부 아예 안 했었다고 얘기했었으니까 엄청 많이 올려서 대단하다라고 했었는데 다시 보게 될 줄 몰랐거든요. 저도 이제 예상치 못했던 만남입니다. 진짜. 그 기나긴 얘기를 해보기 전에 이 영상으로 규범 학생을 처음 보는 부모님들이나 친구들도 있으니까 우리 간략하게 이전 얘기 좀 해볼게요. 이제 너무 먼 얘기라서 통합형 수능 1년 차였잖아요. 그때 성적 어떻게 나왔어요? 국어가 이제 5등급, 수학이 이제 3등급, 영어 3등급, 물리 6, 지구학 5등급인데 이때 이제 좀 제가 운이 많이 좋았던 게 평상시 모의고사 성적들은 6, 7, 8이고 수능 직전에 보는 10월 모의고사 그것도 거의 한 8, 9등급 에다가 물리 6점이었나? 수능 전날까지만 해도 놀다가 시험장에 딱 가서 열심히 찍었는데 웬일로 찍은 게 거의 다 맞았습니다. 그런 운이 재수나 삼수 때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필이면 공부 안 한 현역 때. 진짜. 자, 요래서 재수를 했었어요. 2, 3학년도 때 재수예요. 우리 2, 3학년 때 그래서 성적이 어디까지 올랐었죠? 국어가 3등급, 수학이 2등급, 영어 2등급, 물리 1, 지구학 1 둘 다 1등급으로 이제 마무리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대 건축학과를 일단 정시로 합격을 그쵸. 하고 1년 동안 잘 지냈단 말이에요. 근데 2, 4년도도 아니고 우리 2, 5학년도 수능을 본 거예요. 도대체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던 거예요? 24년 수능은 제가 이제 대학교도 다니고 재수했던 학원인 가은교육에서 피드백 일들도 하면서 좀 지내다 보니까 수능 생각을 하기에는 좀 많이 빡셌었고, 이번 2025학년도에는 시간이 떴었어요. 제가 휴학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겼어가지고 약간 기회도 좀 맞고, 저 재수했을 때 성적을 보시면은 완전 다 1등급은 아니다 보니까 약간 아쉬운 점이 있었고, 올릴만도 하다고 보고 제 의지도 있었으니까 이거는 안 할 이유가 없다는 생각도 들었고 이참에 한번 해보겠다. 그래서 2, 5학년도 수능을 봤어요. 그러면 일단 나 너무 궁금한 게 성적은 올랐어? 성적은 확실히 그래도 오르긴 했는데 진짜? 제가 2025학년도 수능을 7월 보름 때부터 시작을 했고 약 120일 정도 했다 보니까 그래도 시간 대비 확실히 유의미한 성적 향상은 있었던 거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얼마나 올랐어요? 그거는 지금 말씀드리면 좀 재미가 없을 것 같으니 궁금해. 조금 이따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이 궁금증을 좀 약간 뒤로 미루고 우리 한번 하나하나 과정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근데 이어서 삼수를 하는 것도 아니고 1년을 다녔단 말이야. 그쵸. 그러니까 엄밀하게 나이로 보면 사수나이인데 그쵸, 나이 이거 상관. 쉽지 않거든? 부모님 반응은 좀 어땠어요? 부모님 반응은 이제 의외로 굉장히 믿어주시는 약간 모습이었고, 그리고 애초에 재수 때부터 이제 8등급을 재수시키신 분들이다 보니까 약간 공부 관련해서는 저를 좀 많이 믿어주십니다. 어차피 공부는 제가 하는 거니까 뭐 학원이 필요하면 학원을 등록해 주는 거고 교재가 필요하면 교재를 사주시는 건데 꽤나 많은 응원을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주 담대하시네. 근데 이 한 학기나 1년 동안 나름 청춘의 삶을 즐겼단 말이야. 그리고 1년 동안은 다시 볼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수능 공부 안 했을 거란 말이야. 그러면 나는 이제 완전 20대 청춘의 이 몸 상태가 됐을 텐데 다시 한다? 그것도 1년이 아니라 7월에? 되게 어렵지 않았어요? 재수할 때보다 더 어려웠을 것 같긴 해요. 수능과 안전연이 떨어진 게 아니다 보니까 수학을 계속 하다 보니까 또 이제 가르치는 게 되게 공부가 된다고 많이들 하잖아요. 실제로 그런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확실히 좀 더 늘은 느낌이 있고. 다른 과목이 문제겠네. 그쵸. 이제 다른 과목은 확실히 1년 넘게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 이제 뭐 7월에 시작해봤자 연계지문 뭔지도 모르고 국어, 그치. 뭐 EBS, 뭐 수능특강 사지도 않았으니까 모르는 거, 그런 게 문제였긴 한데 제일 빡셌던 건 확실히 과탐이 어려웠던 것 같아요. 확실히 기억이 없어졌으니까 딱 처음 풀고 이제 30분에 20문제를 풀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40분이 넘게 걸리는 거예요. 그때가 제일 어려웠던 것 같기는 합니다. 요즘에는 재수까진 필수, 삼수는 선택 막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야. 재수할 때와 삼수할 때의 차이점. 일단 재수를 먼저 말씀을 드려본다면은 어지간하면 저보다 출발선은 좀 높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지간하면 그러지. 네, 그죠. 제가 뒤에서 세는 게 빠르잖아요. 그렇지. 보통 평균대의 성적이면 좀 더 좋으실 거고, 저처럼 7, 8등급인다고 하더라도 이제 1등급까지 찍어보면서 공부를 해보니까 6, 7, 8에서 한 5등급, 4, 5등급 가는 게 좀 더 빠른 편이고 3에서 2, 2에서 1 가는 게 진짜
진짜 죽어도 안 오르거든요. 정말 어렵고 네. 96에서 98 되고 98에서 99, 100 되는 건 또 100점 또 완전 다른 영역인 것 이건 같아요. 다른 영역이야 진짜. 그래서 3등급까지는 되게 빨리 올랐던 것 같아요. 재수할 때도. 대신 이제 삼수를 할 때는 제가 그래도 1, 2등급까지는 만들어 놓고 시작을 한 거다 보니까 이제 96점, 뭐 100점을 도전을 해봐야 되잖아요. 죽어도 안 오르고 진짜 한 개만 틀려도 막 짜증나고 이제 이런 게 좀 많이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한번 본격적으로 공부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재수할 때하고 삼수할 땐 달라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재수는 노베에서 시작한 거고, 그 다음에 삼수는 1, 2등급이 어느 정도 나온 걸 경험하고 한 거니까 이건 좀 다를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첫 번째, 재수를 시작한다면 그래도 언제 정도가 가장 적당하지 않나? 자기 기준으로 볼 때. 그냥 빠르면 좋은 것 같아요. 저는 1월에 시작을 했는데 12월에 시작을 했어도 후회 없었을 것 같은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등급을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목표치가 점점 바뀌어요. 처음에는 막 인서울만 하면 좋겠다. 이제 막 한 2등급, 3등급을 찍어보면 아 그래도 저기 한 10위권 쓸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1등급을 찍어보면 나 혹시 스카이 약간 이런 식으로 점점 기대치가 올라간단 말이에요. 근데 막 이제 1등급을 딱 찍어보고 더 높고 싶은데 시간이 모자르거나 이런 상황들이 생기면 좀 많이 아쉬우니까 어차피 1년 투자하기로 마음 먹은 거라면 그냥 미리 시작하는 게 전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최대한 빠르게. 규범 학생이 생각하기에 재수의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요인, 기준 이런 건 뭐가 있을까요? 일단 본인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절대 안 힘든 재수가 없다 보니까 또 이제 확실히 힘들고 지칠 텐데 그럼에도 앉아 있을 수 있어야 되고 버틴다는 생각은 좋지만 버티는 데만 집중한다기보다 공부한다. 그냥 나 여기 뭐 한다. 나 옆에 문제집이 계속 늘어난다. 흘러가는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제일 중요한 요인이 될 것 같습니다. 재수할 때는 어떻게 공부했는지. 재수를 할 때 일단 앉아 있는 거 자체가 어렵고 펜 잡는 거 뭐 이제 그냥 뭐 문제집 펼치 이런 모든 게 다 불편하고 꺼려지는 게 확실히 있어요. 공부를 하는 게 좀 재미가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1년 동안 함께 가야 되는 학원들을 정해야 되는데 그런 걸 정할 때 제가 일단 우선순위로 고려를 했던 것들이 이제 현역 수능에서 실패를 하게 된 그런 원인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것들 한번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봐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인강 보는 척이라고 해야 되나? 인강을 한 3시간만 봐도 이게 눈 좀 피곤하고 약간 그러잖아요. 그럼 공부한 느낌이 들어요. 그거 애들이 했다 그래. 그래서 했다고 저도 그렇게 딱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해서 공부 시간이 늘리는데 실제로 성적은 안 오르잖아요. 그런 것들이 저희한테는 되게 안 좋은 습관으로 보였고 공부에 도움이 안 됐던 것들을 다 쳐내야 되잖아요. 친구들, 핸드폰, 유튜브, 쇼츠, 뭐 인스타 이런 것들을 좀 쳐내다 보니까 당연하게도 기숙사 1인용 시를 좀 찾아보게 되고 여러 가지 수업을 하루에 다 들어봤자 내일 되면 한 과목 건질까 싶은 약간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자습 시간이 좀 많은 게 좋을 것 같고 하루에 한 과목만 들을 수 있는 곳 뭐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고려하다 보니 또 이제 강한교육이라는 학원을 찾게 된 것 같습니다. 이 학원에서 또 지내다 보니까 수업이 있고 그 다음에 바로 피드백이 따라오는데요. 저희가 이제 수업을 했던 것들을 또 이제 한 번씩 풀어보고 모르면 바로 질문하는 시간이 피드백 시간이고 바로 요 PF 테스트라는 게 따라오는데 그날 수업을 했던 거를 그 강사 선생님께서 오늘 수업을 한 걸 가지고 풀 수 있게 문제를 만들어서 내주세요. 시험을. 그거 풀면서 또 이제 뭐 20점 맞았으면 아 오늘 수업 이해 못했구나.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약간 바로 확인이 가능하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뭘 알고 뭘 모르는지 약간 점검하는 데 도움이 좀 많이 됐던 것 같고 확실히 또 이제 공부가 아무리 안 된다고 하더라도 그냥 가만히 두는 학원이 아니다 보니까 자려고 하면은 한 1분이면 뛰어오시는 것 같아요. 또 깨우면 아 또 잤나? 이러고 다시 공부하고 그런 걸 챙길 수 있었던 점들이 되게 인상적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성공적으로 재수할 때 성적이 올랐어요. 자, 근데 이제 삼수를 시작했어. 삼수 때는 좀 어떻게 공부했을까요? 과목별로 좀 다를 것 같기는 한데 국어는 제가 조금 많이 다르게 공부를 했었어요. 그냥 읽고 이렇게 푸는 게 아니라 이제 제가 동시에 같이 옆에다 필기를 이렇게 쭉 하면서 풀거든요. 어쨌든 국어는 시간이 문제니까 이 필기를 어떻게 하면 더 줄일 수 있을까? 저만의 기호도 만들어보고 그리고 이 문장이 선지에 나오는 내용인지 아닌지 막 이런 거 확인해보고 그리고 뭐 문학 같은 경우는 여전히 이해가 안 가다 보니까 빨리 외우고 근데 수학은 어느 정도 완성은 돼 있던 것 같지만 또 100점은 안 나오니 답지랑 비교해보거나 아니면 이걸 내가 실전에서 할 수 있을까를 기준으로 움직였던 것 같아요. 이걸 어떻게 해야 더 빨리 생각할 수 있고 이게 왜 더 계산이 빠른지 약간 연결점을 찾아내는데 주로 약간 집중을 했던 것 같고 영어는 감 살리는데 그리고 제가 좀 해석 위주의 영어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막 전체 원문을 해석을 하고 답을 찾으려는 거에 좀 집중을 했었는데 그런 것들을 조금 내려놓고 그래도 이제 글의 구조라던가 그런 걸 좀 보면서 시간을 단축한 좀 더 여유로운 영어를 풀기 위한 노력을 했습니다. 탐구는 개념까지 까먹었던 것 같아서 거의 재시작을 한번 했던 느낌인 것 같아요. 아는 문제들은 아는 문제들이지만 이제 솔직히 모를 것 같기도 하고 또 더 빠른 풀이가 있을 테니까 확실히 더 해보고 그러면서 공부를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재수했을 때의 기본 베이스 이 정도는 앉아 있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라는 그러한 기초가 탄탄했기 때문에 그 기초 위에서 조금 더 변형까지도 고민을 해본 것 같아.
또 이제 제가 기간이 짧았잖아요. 그런 만큼 습관도 다시 잡고 이러기에는 너무나 빠듯한 시간이었단 말이에요. 지금 그런 시간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조금의 유의미한 성적의 변화가 있었다는 거는 강한에서 만들어놨던 그 습관들이 크게 작용을 했던 건 맞는 것 같아요. 아, 근데 너무 궁금해. 유의미한 성적 향상이라 그랬잖아. 예. 이거 언제 얘기해 줄 거야? 수능 얘기 좀 이제 좀 해주면 안 돼? 더 이상 숨기면 안 될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빨리 얘기 좀 해줘봐. 국어 같은 경우는 92점, 수학 같은 경우는 아마 한 문제 정도 더 맞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96점. 그러면 조금 이제 보수적으로 잡았을 때 92점. 영어는 91점, 물리학원이 42점, 그리고 지구과학원 42점으로 이번 수능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아직까지 우리가 가채점만 갖고 예측하긴 뭐하고 지금 현재 시중에 나 있는 화작의 1컷이 94 또는 95 요 사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92니까 그죠 2등급 중반 정도는 확실하게 그 라인 어딘가에 있을 것 같고 반면에 지금 미적은 85로 예측하는 데도 있고 88로 예측하는 데도 있고 그 사이 정도에 있단 말이야. 그러면 92가 되더라도 100분이 98 정도는 위치해 있는 정도인 것 같아. 그 이상이 될지 아니면 그 정도에서 끝날지 정도만 지금 일단 남아있는 정도. 그 다음에 영어는 뭐 91이니까 1이고 탐구까지 할 시간적 여유가 그렇게 많진 않아서 요번에 물리는 빼박 지금 2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구과학은 요번에 1컷이 42이거나 43이거나 44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나는 개인적으로는 잘 모르겠어. 그래서 42에서 43 사이로 현재 예측이 된다면 잘하면 96 아니면 94 94에서 96 사이에 100분위가 나오는 정도에 놓여있는 정도? 일단 확실히 수학 조교를 해서 원점수로 미적이 92일지 96일지 모르는 상황까지 올라가는 건 엄청난 거거든. 과탐이 조금 아쉬웠어도 수학이 이렇게까지 올라간 건 오히려 학교 라인 쓸 때는 훨씬 더 유리하기 때문에 지금 성적적으로는 4개월 한 거 치곤 진짜 성과 되게 좋았었던 것 같아. 우 축하 일단. 수능이 어땠다라고 할 때 전반적으로 평이했다, 쉬웠다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근데 규범학성은 실제로 이번에는 좀 본인이 풀어봤을 때 느낌이 좀 어땠어요? 엄청 쉬웠다고까지는 못하겠는데 원래 의대 지망을 하셨던 분들이나 1등급은 뭐 이제 가볍게 나왔던 학생들이면은 되게 무난하게 풀었을 것 같고요. 이제 2, 3등급 아니면 1등급을 도전하는 느낌? 그러니까 제 재수 때 정도에 생각해봤을 때 학생들한테는 그래도 난관이 좀 있었을 것 같아요. 시간 문제라던가 완전 모든 학생들한테 다 쉬운 수능 아니었더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저도 지금 요번에 이제 수능 보고 나서 아이들의 반응을 보면 그렇게까지 쉬웠나? 수학, 과학은 그렇게까지 쉽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근데 이제 확실히 사탐은 어려웠어요. 저는 사탐은 어려워져야 된다고 보는 주의인데 사탐은 약간 적절 난이도를 좀 갖췄거든. 그래서 사탐 성적이 잘 나온 친구들이 이 이전의 통합평수는 그 어떤 해보다도 조금 더 써먹을 수 있는 해가 된 건 사실이야. 그래서 일단은 수능을 보고 가채점 나왔을 때 고민을 해봤을 것 같아요. 아직은 명확하진 않겠지만 어떻게 쓰거나 이 정도까지는 쓰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라인 혹시 있어요? 일단 서성한 라인 쪽도 고려를 해보고 있긴 한데 연고대까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워낙 많이 바뀌었잖아. 올해가 2023, 2024하고 조금 다른 패턴이 보일 가능성이 있어서 현재까지는 모르겠지만 그런다고 하더라도 서성안을 가는 건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고 가장 높은 과를 갈 수 있을지 없을지는 그거는 좀 안 될 것 같고 그거는 뭐, 그냥 중상위권 학과 정도는 무난하게 합격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연고를 어디를 쓰느냐의 문제지. 확실히 과까지는 고려해보지 못할 것 같고 아직은. 지금 현재는 연대는 지금 과탐 때문에 좀 힘들 것 같고 노려본다면 고대를 노려봐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 그런다고 하더라도 규범학 꼭 우리 항상 정시는 심리기 때문에 연대가 탐구 반영비를 높이고 사탐 가산점을 주고 과탐 가산점을 줘. 그러면 과탐을 조금 못 본 친구들이 모두 다 고대로 몰려가. 나 과탐 망했는데 어머 연대는 사탐 가산점을 주네? 아 그러면 나는 연대는 아예 안 되네? 가산점 없는 고대를 가야지. 그러면 고대가 되게 빡빡해질 수 있어. 그래서 지금 너의 전형의 유리함도 고대에 있기는 하지만 연고대를 끝까지 다 열어두고 보셔야 돼요. 보통 이전의 입결이 올해에도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변화가 크지 않을 때 변화가 크지 않으면 그대로 그 다음에 나오는 경우도 꽤 많아요. 자,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변하지 않은 학교를 찾는 게 더 쉬운 상황이지. 군의 변화로 인한 인원의 변동 일단 워낙 크고 그다음에 반영 비율의 변화가 너무 커요. 가산점의 변화 어마무지하고 고려할 거 되게 많아. 다 꼼꼼히 따져봐야 돼. 특히 이 세 가지의 변화가 올해 조금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해거든. 이전에 서영고 서성안에선 꼭 각 학교별로 주의해야 될 것들은 영상 찍어놨으니까 일일이 찾아보진 않아도 되니까 그 영상으로 너는 연고 서성안 라인은 모두 다 좀 꼼꼼히 꼭 보고 짰으면 좋겠다. 여튼 4년에 걸쳐서 수능을 3번 봤어요. 그죠? 쉽지 않은 결정이었는데 했고 그래도 계속 성적은
백분위 평균은 올라가는 결과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3년 동안 수능을 그래도 경험한 선배로서, 그래서 수능 선배로서 조금 해주고 싶은 말. 이제 재수를 시작하신다면은 이제 제가 실패를 했던 요인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확실히 생각을 해보고 자신의 약점들에 대해서 좀 확실히 잡을 만한 그런 것들을 좀 고민을 해보고, 만약에 이게 학원이 필요하다면 학원을, 또 다른 환경이 필요하다면 그런 쪽으로 좀 초점을 맞춰서 확실하게 공부에만 집중을 할 수 있는 그런 1년을 만들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은 버텨라. 버텨라. 버티는 그것만으로도 내 인생에서 엄청난 도움이 된다. 선배의 얘기를 꼭 귀담아 듣고 1년 동안 내가 공부를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거기에서 실수한 요소가 무엇인지 좀 꼼꼼하게 따져보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 재수를 시작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좀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아예 공부를 놓았다가 기초부터 재수 때 다시 잡았고, 그래서 성적이 올랐고, 그다음에 그 기초를 베이스로 짧지만 다시 한번 도전해서 유의미한 성적이 나온 학생이에요. 규범 학생은 저 선배처럼 하면 나도 되지 않을까라는 약간 희망이나 용기를 얻지 않았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 그런 도움이 됐던 친구들이 마지막까지 해줘야 될 게 있어요. 규범 학생, 그게 뭘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